하늘과 흙과 사람의 조화는 우리의 마음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대본은 마음을 밝고 바르게 가꾸는 것이다. 설립자 황원순. 저는 여중은 제가 첫 교무입니다. 그렇구나. 예, 제가 올해로 12년 차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년 근무를 하고 이제 올해 12년째가 되는데 12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중학교 법당이 만들어졌고 제가 첫 발령을 받았어요. 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가 있으리라고 저도 이제 짐작하고요. 사실은 이제 중학교에 뭐 경력이나 역량이나 훌륭하신 분들이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제가 정말 이런 무거운 소임을 맡게 돼서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하나 생각되는 건, 저희 이제 건산 이사장님의 오랜 시간의 어떤 안목이나 경력,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다음에 경영에 대한 어떤 그 통찰력? 그런 묵직한 통찰력을 가지시고 판단하시고 선택하셨으리라 하는 그분의 통찰력을 믿고 저는 가는 거고, 사실은 저 자신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분이 어떠한 뜻이 있으시겠다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을 더 믿고 지금은 그분의 어떤 안목으로 선택하신 그 믿음에 후회되심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조금 수척해지시는. 네. 아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임명장을 받고 이제 지금 한 2주일 정도 이제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2월은 새학년을 준비하는 시기여서 이제 뭐 좀 설렘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약간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요즘 조금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올해는 수업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인성 수업을 제가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수업은 조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래 제가 국어 교사로 부임을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인성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대체하실 분들이 빠르게 이렇게 교체가 되지만, 인성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좀 그런 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무님들을 조금 모셔서 코티칭처럼, 제 시수에 짜여져 있는 시간을 좀 그렇게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는 법당 교무님을 또 네, 희망하기로는 이제 제가 교감 업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 전반적인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법당 교무로서의 역할이 참 소홀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라 장기적으로는 한 분의 교무님을 더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건이 된다면.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법당 교무님으로서 또 교사로서 역할을 해야지만, 이제 또 교감이라는 자리는 정말 학교를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셨는지. 네. 전에는 이제 학생들만 생각하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국이 좀 좁았다? 학생을 위주로 생각했었고, 아이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되게 제가 신경이 다 가 있었다면, 이제 뭐, 전반적으로 임명장을 받고 난 이후는 업무 자체가 아예 색깔이 확 달라졌어요. 학교 행정 전반적인 거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12년째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살펴야 되고, 그리고 또 교감이라는 자리가 앉고 보니까 선생님들 간의 그 관계, 그 사이에서의 어떤 조율,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아침 학교에 오면 첫 일과가 네. 기도로 시작하는데, 희경학원을 위한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기도로 시작하는 그 일과는 똑같지만 그 선생님들에 대한 네. 그 받들고 모시는 그런 마음이 정말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아이들도 그랬지만 그 휘경 가족을 다 그 부처로 모시고 받들고 모시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이 자리에 오고 보니. 그래서 참 그동안은 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좀 달라지는 걸 좀 느끼게 되는데, 이제 3월 학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많이 느낄 네. 것 같아요. 네. 여러 그동안 했던 업무와 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네. 얼마나 많이 다르다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최연소 네. 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 젊음으로 또 극복해 가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네네, 네. 라는 생각.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념문을 통해서 네네. 보긴 했는데 희경학원, 네. 희경학원 그리고 희경여자중학교에 대해서 좀 짧게 소개를 네. 먼저 해주시고 네네네. 들어볼까요? 저희 휘경학원은 올해로 51주년이 되었어요. 개교 51주년이 되었는데, 이제 팔타원 황정신행 종사님께서 설립을 하셨고요. 그럴 때 이제 하늘과 흙과 사람의 조화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대본은 우리의 마음을 밝고 바르게 가꾸는 것이다. 그런 정신으로 학교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그 18년 전에 이사장님께서 2005년에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고등학교 먼저 법당을 만들고 교무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5년 후에 중학교에 다시 법당을 만들고 교무로 제가 발령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그 학력도 학력이지만 인성교육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조화로움 속에서 학생들을 잘 길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교육 철학이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저희 건산 최준명 이사장님의 어떤 교육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사람 냄새거든요. 그래서 그 철학은 나눔과 보살핌으로 사람 냄새 나는 여성을 기른다. 이게 그 본인의 교육 철학이에요. 그 철학을 저희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휘경여중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그 여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학교이고, 학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휘경여중에 보내고 싶어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되게 곤란한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휘경여중으로 안 보내면 되게 항의 전화도 많이 하시고, 이게 뭐 주소지 이전을 통해서 휘경여중에 보내고 싶어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이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팔타원님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으세요. 그 어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손을 잡아주셨고,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그런 이제 이사장님, 그 설립자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고, 그 설립자에 대한 그 추억을 그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런 정신을 닮아가고자 하는 게 저희 어떤 토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이제 새로 부임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기간제 선생님들은 너무 다르다. 학교도 다르고 선생님도 다르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다르다. 뭐 이런 학생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늘 만나니까 다 이런 줄 아는데 사실은 새로 오신 선생님들은 학교가 너무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도 그런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와서 보진 않았지만 네네. 간간히 이렇게 보도자료 보내주시는 네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네. 의료진한테 네, 맞습니다. 감사 네. 편지 쓰는 네. 거 보면서 중학교 아이들이 네. 이렇게 정성스럽게 네네. 그림과 글을 네.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고 정말 좀 감동을 받긴 했거든요. 네네. 네. 그 그때 반응도 되게 좋았어요. 네,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감사 편지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그 받는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아, 얘네들이 너무 억지로 하는구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하는구나,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았대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다가 저희 휘경여중 학생들이 보낸 그 말씀하신 그 편지와 그림을 보고는 너무 감동을 많이 받으셔서 본인들이 오히려 방송국에 제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학생들의 이런 감사 편지를 받았는데 너무 행복했다.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편지를 보낸 병원에서 저희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신 MOU 체결을 맺어서 앞으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그 병원에 오면 할인 혜택을 주시겠다고까지.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게 사소한 어쩌면 이제 봉사 활동의 어떤 학사 일정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하나 할 때에도 아이들이 진심을 담아서 하는 그런 아이들이 저희 학교의 진짜 자랑인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그런 거를 아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기본 바탕이 인성이 이제 기본으로 바탕되어 있는 그 마음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조금 아이들이 자랑을 해서 너무 좀 부끄럽긴 한데, 얼마나 뭐 더 자랑해도 사실은 모자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 아이들이 참 특별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예. 네네. 그러면 질문이 없긴 하지만 네네. 그 중학교 아이들이 주로 이제 고등학교 바로 이쪽으로 역으로 진학하지는 네. 보통 이제 한 60% 정도는 휘경역으로 진학을 하고요. 뭐,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나 자사고라든가, 뭐, 특목고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로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이제 휘경역으로 많이 진학을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제 인성교육이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진학을 하는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휘경역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저희가 한 5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아이들의 성장을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볼 수 있으니까. 네네. 그것도 네, 맞아요. 네. 이제 교감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지 교감으로서요. 네. 이제 저희 학교가 학생들을 기름에 있어서 전 교직원이 되게 합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남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학생들을 위주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정말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사실은 학생들이 행복한 거에 다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행복하게 신명나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싶어요. 네. 이렇게 어루만지는 거 네네. 네네. 그렇게 교감 선생님이 됐지만 법당 교무로서의 역할도 이제 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지금 12년 차 법당 교무로서 이제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동구리들도 많이 뵙고. 네, 맞아요. 네. 그 소에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작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뭐 당연히 이 자리에서 너무나 생소하고 제 그 모습 자체나 모든 부분이 아이들한테 너무 생소했을 것 같아요. 뭐 복장이라든가 머리 모양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이제 국어 수업을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너무 깜짝 놀라고 그랬더니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저희 휘경여중 같은 경우에 중학교이고 이제 의무교육이고 중학교는 그리고 이제 교과 과정의 편제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법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학사 일정 중이나 혹은 수업 시간 중에는 도저히 편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제 과외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휘경여중은 금요일 오전에 등교하기 이전에 법회를 봤어요. 아이들이 등교가 8시 40분, 50분인데
7시 50분 혹은 8시부터 법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남들보다 1시간 일찍 학교를 등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올까라는 처음에는 그냥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이제 12년째 됐는데 거의 한 번 할 때마다 100명 정도씩 법회에 참석을 해요, 아이들이. 네. 먼저 등교하는 아이들이 그만큼 많고, 이제 함께 법회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법회 그 이름을 뭐 법회 이러면 애들이 너무 좀 거부감을 많이 느끼니까 동그라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제가 동글이라고 하는 애칭으로 부르는데, 그 동글이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매주 법회 오는 아이들은 좀 다르긴 해요. 금요일 아침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기네들 반에 이제 톡방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뭐 아이들이 뭐 내일은 동그라미 날이야.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법회에 대해서 항상 먼저 수업 시간에 소개는 하거든요. 이제 뭐 강요는 아니지만 이런 게 있는데, 어떤 마음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은 학생들, 그다음에 일주일에 마음을 좀 청소하고 싶은 학생들은 언제든지 와도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가 소개하기 전에 먼저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신입생인데도. 그 아이들은 언니들한테 들은 거예요. 자기 언니한테. 그래서 자매 동그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정말 저의 큰 자부심이에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법회나 이런 것이 무의미하거나 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엄마도 동그라미 가라고 깨우시고 그리고 동생한테도 권해줄 수 있는 정도라면 내가 좀 마음이 좀 뿌듯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신입생들 중에는 이제 종교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텐데도 근데 한 번씩은 와봐요.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호기심으로 한 번씩은 와보는데 그 중에서 70%, 80% 학생은 입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되게 좀 자랑스럽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1년이라는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시험 기간이라든가 뭐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게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서 매주 법회를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무결석하는 학생들을 득도식 할 때 이사장님이 특별히 그 열정적 끈기라고 해서 그리상을 주시거든요. 그 그리상을 주시는데 그 학생들이 한 뭐 많을 땐 20명, 뭐 1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이제 아이들한테도 본인이 내가 뭔가를 하기로 했는데 그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해냈다는 그 성취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줘요. 가장 큰 상을 주고 그래서 애들이 막 그 상을 받으려고 악착같이 출석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오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를 조금 마음을 좀 심어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자 했으면 끝까지 해내고 그랬을 때 이런 보상이 주어진다. 그랬을 때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자신감 이런 것들을 키울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길러주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곁에서 이사장님을 지켜뵈면은 저는 이제 그런 그릿이라고 하는 그 열정적 끈기가 이사장님보다 뛰어나신 분을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제 주변에서 볼 때. 그러니까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물러섬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항상 보고 닮아가고자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닮아가고자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난 12년을 돌아보면 그 동그리들이 저의 자산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그 법회 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도 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떤 봉사도 하고 그런 활동도 하나요? 네네. 봉사 활동도 함께 하고요. 그리고 체험 활동 같은 경우도 함께 하고 그리고 동그라미 캠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교당에서 가는 여름훈련 같은 그런 것들을 좀 하고 그래서 법회 출석 뭐 몇 회 이상 뭐 훈련 참석 몇 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통과해야 저희도 사실은 입교식에서 입교증을 주거든요. 득도식에서 그냥 막 와서 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은 이제 간식에 혹해서 오는데
간식에 혹해서 와서 끝까지 가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처음에는 간식 먹고 싶어서 오지만 끝내는 본인들이 뭔가를 얻는다고 하는 게 있어야 끝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요. 저희가 시간도,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훈련 같은 걸 하거나 그냥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그냥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메리트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아이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져, 나는 동그라미고 동글이고 무별상을 했다, 그리상을 받았다,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건 이제 번외 이야기인데, 교당에서 요즘에는 또 비대면 사회라 경험하기가 엄청 힘든데, 맞아요. 여기도 아이들 아이들이 안 오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라는, 캠퍼스라는 이게 틀 안에서 마음 공부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어요. 너무 행복하죠, 사실은. 매일 만날 수 있고, 이제 확보된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을 하고 또 학교에 있는 교무이다 보니까, 교당에 있는 교무님들과는 대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조금 차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진학을 할 때, 자소서를 쓴다던가, 이런 거를 할 때, 이 부분이 얼마나 너한테 좋은 장점이 되고 특기가 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홍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런 걸 홍보할 때 홈쇼핑에 쇼호스트 된 것처럼 되게 홍보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혹 해서 오는 거죠. 처음에는 약간의 뭐가 있나? 좋은 게 있을까? 혹 해서 이제 오고, 어머님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물어보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에도 이제 얘기를 하면 엄마가 가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신앙으로 접근을 이제 교당에서는 첫 출발이 신앙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학교는 사실은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고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본인에게 경력이 됐든 뭐가 특기가 됐든 나한테 뭔가 이득이 있겠구나, 장점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호기심으로 출발을 해서 조금 더 깊어지면 그게 이제 신앙으로 더 발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들에서도 그냥 조금 특화된 걸로 좀 나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 수준에 머무르는 아이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처음에 종교적인 것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셨던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이 활동하는 거라든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달라지고, 봉사활동을 갔다 와서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생기부에 제가 기록을 꼼꼼하게 해주거든요. 그거 할 때는 며칠 밤에 새서 다 꼼꼼하게 다 적어줄 정도로, 그걸 보시면 본인이 먼저 야 빨리 가라, 오늘 금요일이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어머니가 하실 정도로, 그리고 우리는 교회 갈 테니까 너는 동그라미 나가라, 이렇게 하실 정도로 약간 좀 그런 거는 학교라는 이 공간이 주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거를 참 잘 이렇게 활용하시고, 아이들에게 또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인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희경학원의 자랑과 희경학원 다니는, 희경여자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강점? 같이 소개를 해주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반백년? 우리가 반백년 50주년이 되었는데, 희경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뭐니 해도 50년 동안 이어온 교육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설립자가 교육 철학을 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어도 후대로 이어지면서 퇴색되기도 하고 많이 희석되기도 하는데, 저희는 50년을 이어오는 동안 그 설립자님의 교육 철학과 이어서 이사장님의 교육 철학이 굳건하게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 그리고 나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공부를 하는 인재를 길러낸다는 그 철학이
공고하다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이 지역이 막 그 중심 지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리 잡게 할 수 있었던 데는 학력과 인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조화롭게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어떤 노력, 열정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오시는 분들이 다 한 번씩 놀라는 건 저희의 환경이에요. 학교에 들어섰을 때 뭐 천연 잔디 운동장과 뭐 건물, 교실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산 이사장님의 굉장한 그 투자와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공간 자체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되게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왔다는 것도 하나의 자랑인 것 같고요. 정말 가장 큰 자랑은 저희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뭐 뽑아서 여기로 오지는 않는데 희경여중이나 희경여고는 물론 지원해서 고등학교는 지원해서 가지만 저희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아이들이 이제 그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의 덕분인지 아니면 얘네들이 다 골라서 온 건지 저희 학교가 제가 온 한 10년 정도 됐는데 학교폭력 사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잘한 것은 있겠지만 특별하게 근데 다른 학교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에도 몇 건씩 있는 게 요즘의 일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음밭 가꾸기라고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후에는 폭력 사안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어났다 하더라도 크게 번지기 이전에 미연에 다 방지되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밭 가꾸기로 이제 길러진 그런 아이들이 저희 학교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게 참고할 만한 그 교육적인 면이나 또 운영 면에서 교육부 수상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뭐 인성교육상은 여러 번 받았고요. 근데 한 4, 5년 전에 국회의장배에 스피치 토론 대회가 있었어요. 인성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전국의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성교육을 특화시키고 있는 학교라서 참여를 했는데, 본선에 이제 20팀 정도가 가는데 저희 학교가 10팀이 본선에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 대회였는데 근데 이제 주최 측에서도 원래는 학교 이름을 가리고 수상자를 뽑는데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스피칭 하는 거는 화면 녹화를 통해서 이렇게 출품을 했었었는데 주최 측에서도 너무 놀란 거예요. 한 학교에서 여중여고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본선에 많은 학생들이 선발이 되었을까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우리의 미래다, 인성이 중요하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했다면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마음밭 가꾸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인성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점, 그리고 본인이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스피칭을 하고 토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10명 중에 6명이 수상을 했고, 저희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라든가 그거를 진행한 심사위원들이 오히려 저희 학교에 와서 인성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 가실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밭 가꾸기는 사실은 10분이거든요. 매일 아침 10분씩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인데 방송으로 하는 네, 방송으로 하는데 학생들이 먼저 등교를 하면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마음밭 가꾸기가 곧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3분간 명상 음악이 나와요. 그럼 자리를 자세를 바르게 하세요라고 하는 멘트와 함께 3분간의 명상 음악이 나오고 7분 동안 이게 저희가 교육 과정에서 바람직한 인재상, 인간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추려놓은 습관 목록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수업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을 했다. 뭐 그리고 화가 나고 짜증 날 때 마음을 멈춰 바라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이 방송으로 나와요. 그럼 아이들이 매일 그 날짜에 그거를 뭐 잘했다, 뭐 동그라미, 좀 나는 좀 못한 것 같아, 뭐 이러면 세모, XP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뭐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선생님들을 설득시키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건 사실 유문형 공부잖아요. 근데 유문형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종교적인 접근이 아니냐 이런 반대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아이들이 들으면서 매일 듣잖아요, 그거를. 뭐, 외출하기 전에 부모님께 인사를 했다, 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급식을 남기지 않았다, 이런 문구들을 계속 들으면서 본인들이 이제 그냥 흘려 듣더라도, 아, 맞아, 급식 남기면 안 되지, 뭐, 횡단보도 건널 때 뛰면 안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습득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습관 교육하는 거, 그 작은 습관이 성공하는 인생을 만든다라는 저희의 모토로 진행하는 건데, 그래서 그 5분 정도는 그 문구를 들으면서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방송에서 소중한 오늘 하루를 계획해 보세요. 감사를 적어 보세요. 이렇게 문구가 나와요. 그러면 그 페이지를 넘겨서 오늘 날짜에다 오늘 중요한 일정들 그리고 감사했던 것들을 적게 하거든요. 이게 3분 명상, 5분 습관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감사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하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이 마음밭 가꾸기 책자 하나만 가지면 학교의 전반적인 생활들이 다 알 수도 있고 담임 선생님들도 마음밭 가꾸기를 이렇게 살짝 보면은 얘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지 이게 다 상담 자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마음밭 가꾸기를 이렇게 그 보관을 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은 신학년 준비를 할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건 저는 제 마음밭 갖고 예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애들이 쓰고 싶게 막 들고 다니면 막 이렇게 자부심 뿜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서 막 그 거의 뭐 책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막 너무 많이 편집이랑 뭐 디자인 글자체 뭐 하나하나 정성 안 들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중 3년 여고 3년 이렇게 하면 6년이잖아요. 그런 게 대학 갈 때도 그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너무 성실하니까요. 그걸 딱 보면 성실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마음밭 가꾸기 뒤에다가 뭐 독서 상황도 기록할 수 있게 편집하고 그다음에 뭐 급식 스티커 같은 거 저희가 급식을 다 먹으면 스티커를 주거든요. 그럼 그 급식 스티커를 모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내가 내 급식을 먹는 건데 저희는 그거를 환경운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것 자체가 자연환경 살리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 자기주도 학습 계획서라든가 뭐 입학사정관들한테는 입학 원서에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의 포트폴리오 자료처럼 마음밭 가꾸기를 제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돼요. 너무 학생들한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도 이제 저한테 이제 한 번씩 이 공간에서 학부모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너무 속상하다, 마음밭 가꾸기 너무 안 해서 속상하다. 교우님이 저기 더 세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주문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와 딸의 관계가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를 뵈면 그렇지만 되게 친한 사이인데도 사소한 오해로 되게 멀어질 수 있는 사이가 되더라고요. 예민하잖아요. 특히 뭐 2학년, 중학교 2학년들은 너무 예민하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기획한 게 모녀 힐링 캠프거든요. 그래서 모녀 힐링 캠프는 엄마랑 딸이랑 둘이서 1박 2일 캠프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상담 오셔가지고 너무 고민이 된다. 근데 학교에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다 괜찮은 아이들인데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어떤 호기심? 도대체 이 엄마와 딸은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 걸까? 이런 호기심 때문에 이제 그러면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서
이제 저희 뭐 봉도 수련원이라든가 오덕 훈련원 쪽으로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1박 2일 동안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 그것도 한 지금 7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작년에만 못했어요. 매년 진행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게 갔다 오면 엄마도 달라지고 딸도 달라지고 그리고 엄마들이 내 아이만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시선이 변화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하루 이틀 하다가 말겠지라고 하다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나도 변해야겠구나 하고 저희가 막 농담처럼 프로그램 이름 중에 사춘기 대 갱년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 딸과 갱년기 엄마와의 치열한 어떤 그 전투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모녀 힐링 캠프를 다녀오면 저희가 한 중간쯤에 중간 점검을 또 해요. 엄마들이 처음에 이렇게 달라지다가 애들이 우리 엄마 또 돌아갔어요. 교무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번씩 다시 모셔가지고 그때 그걸 좀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사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또 비대면 사회라 부모님에 대한 관심도 또 많이 커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되게 혼란스러웠고, 이제 적응해가고 막 발 맞춰가는데 급급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막 이거 막 빨리 대처하고 막 그리고 건강상의 어떤 확진자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교육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의 혜택이라든가 부모님들이 역할을 잘해주시는 분들은 그닥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고 사교육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치되는 상황이고 학교에서 진행된 온라인 수업도 아예 못 받게 그리고 그 실효성 자체도 의심스럽고요. 아이들이 그거를 얼마나 꼼꼼하게 학습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학교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 모든 학교가 그렇지만 학습과 인성을 같이 중시하게 생각하고 또 학생들 사이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다 무너지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왔을 때 그렇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명단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오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제 다 이렇게 조사가 되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교육복지 대상 학생이라고 해서 이제 명단이 다 오는데 그 명단의 학생들은 유독 더 저희가 더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명단에도 들어있지 않고 부모님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이제 조사는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단에 들어있는 학생보다 훨씬 더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이제 계속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 출석이 안 되거나 뭐 그런 아이들이 이제 파악이 되는데 그럼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연락을 해보고 그러면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게 다 되는데 학생 혼자 있을 때는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래서 그렇게 소외되는 학생들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다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전담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수업 실수도 많으시고 막 그러니까 근데 유독 요즘은 아동학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하는데 솔직히 뭐 이렇게 아이한테 신체적인 그런 뿐만이 아니라 돌봄을 하지 않는 것 자체도 학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로 오겠니? 그러면 이제 본인이 온다고 하면 불러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급식실에서 이 아이는 별도로 식사를 할 수 있게 좀 배려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밥을 먹여가지고 이제 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에도 만약에 이게 학교에서 이제 뭐 재정적인 거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이사장님이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하라는 것을 학교장님들에게 강하게 지시하셔서 그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이게 온라인 수업이 실시가 됩니다라고 했을 때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한테 뭐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지급하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그것 지급만으로는 도저히 이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위장병 걸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늦게 일어나고 끼니를 제때 못 먹고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은 자체적으로 그 시간대에 뭐 아침에 저희가 아침 조회는 하더라도 그 이후는 애들이 뭐 조회하고 잘래요 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니까 생활이 많이 무너지고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계시면 좀 괜찮은데 안 계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에서 또 이렇게 별도로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네. 바쁜 교사분들은 또 힘든 네네네. 네네네. 부모님 옆에서 또 해결을 해주셨네요. 그런 소식들 너무 좋은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몰랐을 때는 이렇게 무심으로 넘겼겠지만 네네.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 교육의 격차가 이렇게 생길 수도 네네. 있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네네. 어려움들이 있겠구나. 네네. 이게 이제 앞으로는 더 이제 격차가 더 네네.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런 네. 달라진 시대에 네. 어떤 교육 방향을 네네. 설계해 가실 건지. 정말 이제 그 조금씩 변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 현장은 막 급격한 변화라든가, 물론 이 차츰차츰 변했던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 가속화된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뭐 확 달라진 것 같거든요. 이 기점으로.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그 서열, 순위, 이런 것이 학교 이제 현장에서 대면 수업할 때는 눈에 빤히 보이고 아이들이 그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힘들어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새로운 시대에는 이제 순위라든가 그다음에 남들과 비교하는 거 말고 정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향기, 자기만의 특기,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교육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뭐 이렇게 얘는 너보다 잘하고 이거는 너가 쟤보다 더 못해 이런 어떤 서열식의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동일한 선상 안에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앞뒤가 아닌 자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자체도 어떤 단순히 암기해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지, 오지, 선다형 그런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그 생각 그리고 수업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 과제 중심 평가로 다 몇 가지 과목을 저희가 올해 그 평가 선도학교로 지정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수행평가가 아니라 수업 진행 과정에서 본인이 습득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고, 그러니까 수시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제 중심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반대하는 분들이 학원가거든요. 왜냐하면 학원가에서는 저희가 그 정기고사에 기존의 방식대로 해야 본인들이 학생들이 유치할 수 있는데 과제 중심 평가가 돼버리면 학원에서는 별로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수업에서 네가 뭘 이해했니? 이걸 확인하고 피드백 해주고 그리고 다시 얘가 제출하면 그걸 다시 피드백 해주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학원에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여서 시험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제 중심으로 평가가 될 거고 2, 3학년들 같은 경우에도
과제 중심 평가로 해서 이제 서열보다는 내가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그 자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가 이런 거를 잘해서 난 앞으로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꿈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각자 다른 색깔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저희가 되게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사분들이 너무 바쁘시거든요. 네, 맞아요. 교사분들이 사실은 이제 과제 중심 평가가 되면 교사가 수업의 그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교감쌤도 힘드시거든요. 네, 저도 교감 되자마자 그 컨설팅부터 받았거든요. 네. 아무튼 힘내시고 건강도 잘 네, 지키시고. 네. 희경 여중이 다른 학교보다 좀 미래 교육에 좀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계속 인성교육 이제 이야기 나왔지만 다른 소개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저기 말씀드렸던 그런 과제 중심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여학생들이 사실 조금 소홀하기 쉬운 과목이 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코딩 교육이라든가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과학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치중을 하고 있고요. 휘경여고 같은 경우는 과학 중점 학교예요. 여고에는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입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하고요. 저희 그리고 이제 인성도 인성이지만 다양한 체험활동 위주로 교육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텃밭 가꾸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의 그 국기 종목이 핸드볼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대회에서 항상 저희가 1등을 해요. 그리고 뭐 서울시 대회에서도 항상 1등을 하고 하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체육계에서도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문제에서도 다른 체육하는 아이들과도 많이 다른데 그 아이들이 수업에 들어오거나 학생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런 어떤 학교의 분위기를 봤을 때 그게 잘 조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체험활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과학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구나. 선생님으로서, 그럼 교감 선생님으로서. 네네.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나름의, 교육감? 네네. 미래 꿈이 있다면. 네. 이제 저희 이사장님의 교육 철학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사람 냄새 나는 여성을 기른다는 건데, 사실 이제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사실은 대종사님의 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산종사님도 마음 공부로 새 세상의 주인 되자라고 하셨었고, 저희가 이제 득도식의 항상 타이틀이 그거거든요. 마음 공부로 새 세상의 주인 되자. 네, 그런데 이제 저 역시도 이사장님의 꿈이나 그 대종사님의 비전, 경륜, 정산종의 그런 거, 그런 것들과 완전히 하나 돼서 그 꿈과 그 철학과 이거를 제가 이 현장에서 실현하는 거, 그게 제 꿈이고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막 대산종사님도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법문을 읽었는데, 마음혁명, 조그만 성자들은 조용하게 혁명하시는 분이다. 그 마음혁명이 이 조직의 혁명이 이어지고 세상의 인류 혁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문을 읽었는데, 저 역시도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을 잘 갖춰서 우리 조직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해안이 있으셨구나. 네. 이건 이제 전문 출신으로서 희경여자중학교나 희경학원이 앞으로도 어떤 행보로서 잘 갔으면 좋겠는지. 전무 출신으로서 뭐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교감의 역할이라든가 교무의 역할이라든가 뭐 크게 뭐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제가 항상 학교에 첫 발령을 받았을 때부터 항상 기도문에 들어갔던 게 우리 희경학원이 그 천불만성이 발화되고 억조창승의 복문이 열리는
불토극락지, 마음공부 도량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그런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 공부의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전문 출신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욕심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은. 욕심나는 친구들이 있어서 공을 많이 들이는데 욕심나는 친구들은 하고 싶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10년이 지났고 이렇게 했으니 정말 그 희경학원 출신의 전문 출신을 그렇게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공들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욕심나는 그 아이들이 잘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교무님도처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 사실은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애들도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최대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저도 교무님처럼 살고 싶어요라는 말을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진료 과정에서 맞아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머리를 올려야 되고 복장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 그랬고 저도 출가를 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했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넘어서는 그게 뭔가가 있더라고요. 저의 경험을 비춰보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휘경역으로 졸업하고 바로 막 전문 출신 출가를 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짧은 소견이지만 공부도 하고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또 있더라라는 그런 고민이 될 때 그때 찾아왔을 때 제가 이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청소년 문학상, 크크산 청소년 문학상에 대상 받은 학생 아이도 글이 너무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이가 있는 글을 썼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번에 저희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많이 뺏겼거든요. 외고나 과고 이런 쪽으로.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휘경역으로 진학했으면 좋겠다라고 부모님이랑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휘경역으로 진학을 했거든요.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면밀히 계속 이렇게 공들여서 좋은 이제 그런 성과,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좋은 결정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욕심을 내고 그걸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사실은 실망한 게 더 많아서 다른 이제 공들여 놓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성적이나 이런 부분도 먼저 보는 건 아닌데 어떤 아이의 인품이라든가 성향 같은 것들을 보고 공을 들이면 공을 들이는 만큼 성적이 좋아지더라고요. 성적이 좋아지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러면 조금 멀어지는 게 있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이 되지만 우리 이제 다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굉장히 좀 공들여 보고 싶은 그런 학생.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전문 출신으로서 이제 꿈이라고 하시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꿈을 꾸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아이들 보면 정말 욕심이 나기도 하고. 욕심이 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혹시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제 서울교구에 함께 하시는 교무님들이 저희 휘경학원에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어디서든지 사실은 바람결에라도 휘경학원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